만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내 주변의 이야기, 사이버 폭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이버 폭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학생 있을까요? 요즘에는 찾기 어려워요.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이버 폭력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이버 폭력 알고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해요.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요 쌤, 그거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는 그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사이버 폭력을 색깔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사이버 폭력은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한번 우리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사이버 폭력은 저에게 검정색으로 검정색의 의미로 다가오나요? 검정색은 어떤 의미예요? 약간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뜻이던데 빨간색에서 더 진화해서 불이 꺼지면 쟤만 남았을 때 검정색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검정색으로 더 이상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함이군요. 검정색으로 사이버 폭력의 색깔을 의미를 좀 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검정색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나는 사이버 폭력이 어떤 색깔로 느껴지시나요? 저에게 사이버 폭력은 검붉은색으로 느껴져요. 검붉은색은 처음 들어요. 검붉은색은 또. 네, 검붉은색은 어떤 의미예요? 사실 빨간색은 물론 좀 위험하다 이것도 있지만 예쁘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장미색이라든지. 근데 검붉은색은 좀 더 좀 탁하고 피를 봤을 때도 피까지 생각나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 검붉은색. 검붉은색, 검은색, 검붉은색. 우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사이버 폭력은 색깔로 얘기하면 어떤 색으로 느껴지시나요? 사이버 폭력은 프루시안 블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색으로 느껴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루시안 블루가 좀 짙은 네네. 남색보다는 맞아요. 좀 연하고 네. 현재 그냥 파란색보다는 조금 진한 정도의 네. 색깔인데 그 정도 색깔의 그 당사자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색깔로 그정 표현을 어떻게 보면 색깔의 차이가 아주 미묘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색이다라고 색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네요. 되게 매력 있어요, 우진이 보면 볼수록. 나만 그런가요? 자, 제가요 만나는 학생 가운데 사이버 폭력은 무슨 색으로 느껴져? 의미를 얘기해봐. 그러면 그거요 이러는데 색깔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색이 검은색, 붉은색, 검붉은색 저도 처음 들어요. 그리고 회색, 답답하다. 이 색으로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이버 폭력을 멀리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사이버 폭력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갔어요. 예전에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3학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랬다. 이거 뭐 알고 있어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 몰라요라고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 그랬더니 반에서 20명 되는데 한 7명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니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예쁘게 양갈래 머리를 딴 여학생이 저도 몰라요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 오늘 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사이버 폭력은 무슨 색으로 느껴지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몰라요라고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흰색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얘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흰색이라고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뭐 때문에 흰색으로 느껴져?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흰색이요 그러더니 왜? 물었더니 죽음의 색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죽음의 색으로 느껴져? 그랬더니 이 친구는 TV에서 봤어. TV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무슨 색 천을 덮어줘요? 흰색 천으로 덮잖아요.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친구가 사이버 폭력의 색깔을 느낌을 한번 얘기해봐. 그때 흰색으로 얘기하고 죽음의 색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기억이 계속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느낌이 함께 이야기한 사이버 폭력은 그리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다쳤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버 폭력은 심리적인 공격이 더 주요하고요.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알고 있어요? 헐크로 변하는 것처럼 사이버 세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공격성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내 마음대로 표현되는 상황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지 불링,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왕따, SNS 저격글, 와이파이 셔틀, 카톡 감호, 게임 아이템 셔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야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사이버 폭력에서는 가해자가 끝까지 가해자, 피해자가 끝까지 피해자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사이버 세상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가해자였다가 다른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공격성이 표출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다른 세상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혼잡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지 불링,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왕따, SNS 저격글을 한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걸 했어?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인터뷰한 그 설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희수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세요? 심심해서? 나와요. 심심해서 3위. 또 뭐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나타날까? 네. 뭐 때문에? 장난으로 시작했다. 네. 장난으로. 2위. 우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사이버 폭력을 그냥 했을까? 재미있어서. 맞아요. 재미있어서. 무심코 재미있어서가 1위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사이버 폭력이 범죄인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패드립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욕까지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현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욕을 하면 사이버 세상에서 참고 이 상황을 내가 그냥 지나쳐야지라고 무시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복수해야지라고 하면서 대응하고 반응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범죄 상황이 되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사이버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할 건데 OX 체크리스트인데 그냥 해당되는 걸 손가락을 접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접지 않고요. 살포시 책상 아래서 접으시면 됩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이버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사이버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또는 생활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에서는 나는 친구에게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 OX 해당되면 접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구의 사진을 허락 없이 SNS나 채팅방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친구는 아예 사진 합성까지 해서 유포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내 마음대로 사진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임이나 채팅에서 친구를 내 마음대로 강퇴시켜도 괜찮다. 요즘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저 강퇴시킨 적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팀플을 하다 보면 강퇴가 비일비재하는 상황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이버 네티켓을 지키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당되면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해야 나는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내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장난은 친구가 기분이 상해도 이건 장난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해당되는 내용을 접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책상 아래에서 살포시 손가락을 접었는데요. 과연 몇 개나 접혔을까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책 항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한 개를 접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저도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사이버 폭력인지 몰랐어요 라고 했다면 그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1개 이상, 2개, 3개 이상까지도 접는 친구들 가운데서는 사이버 폭력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모습이 좀 더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익명 사이트 사용하지 않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SNS를 많이 하는 관계 유형의 친구들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전체 공개로 해놓으면 악성 댓글이나 그쵸? 내가 조금 감당하지 못하는 사이버 폭력의 메시지, 경험되는 순간들이 좀 있어서 좀 비공개 설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해보고요. 타인과 개인정보, 제가 만난 친구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게임 플레이 해가지고 레벨업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게임하기 싫을 때 친구 시키는 거예요. 근데 친구도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라고 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둘이 서로 막 시키다가 결국에는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고서는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보 공유가 되면서 이게 유출이 되면서 이게 사이버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 SNS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경험하면서 사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진 속에 GPS 정보를 지우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의 설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치 태그를 좀 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본 전송을 했다가 그 원본 파일에서의 위치 태그를 검색해서 GPS로 해서 이게 좀 사이버 범죄로, 사이버 스토킹의 범죄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좀 잦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기본이죠. 초상권도 그렇고 이게 사이버 성폭력의 범죄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은 절대 찍지 말고요. 상대가 하는 말이 사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직업, 나이, 성별, 상황 모두 거짓일 수 있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익명의 채팅방이 되게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친구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 보낸 링크 파일 절대로 클릭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봤나요? 사이버 네티켓.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네티켓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티켓은 이것과 에티켓에 결합된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알고 있나요? 우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지금 켜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간혹 친구가 네이버와 에티켓 그러는데 특정 상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티켓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네티즌. 네티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티즌과 네티켓 비슷합니다만 네티켓은 네트워크와 에티켓에 결합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네티켓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한 번 보낸 메시지 고칠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사실인 내용 올리지 마세요. 선정적이고 폭정적인 내용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반박하고 보복하는 모습은 자칫 사이버 폭력의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욕설이나 빈정대는 말, 비방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공격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한꺼번에 계속 반복해서 입력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글도배하기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학생들이 글도배하기를 놀이처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글도배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앱을 다운받아서 친구들한테 다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뿌리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났니? 물어보니까 몇 번 더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이게 사이버 폭력의 모습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 더 사이버 네티켓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버 폭력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이버 범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잠깐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점점 우리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 한 가지인데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요? 자, 제가 고민하는 중에 아주 친절하게 초성을 열어드립니다. 사이버, 이것은 어떤 범죄일까요? 네, 명예훼손. 명예훼손. 1초 차이, 0.1초 차이로 마이크가 조금 늦게 들렸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이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있는 사실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로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있는 사실이라도 동의를 받지 않고 퍼뜨릴 경우에 3년 이하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이 주어지고요. 이게 있지도 않는 거짓 소식을 퍼뜨린다면 요즘에 형량이 좀 더 커졌어요. 높아졌어요. 7년 이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어떤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중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촉법소녀라 범죄에 해당 안 돼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내가 7천만 원, 5천만 원 하니까 저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14세 이하 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에 가정법원에서 가해 학생들과 함께 예방교육 상담을 함께 진행했을 때 걔네들이 뭘 가져다니면요. 이만한 책자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뭐냐면 판사님께서 이렇게 처벌을 당해서 소년원이나 교도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판사님께서 너는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을 해. 그래서 사회봉사명령,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개인상담 참여, 뭐 반성문 해가지고 이걸 다 해서 담당 관계자분들께 다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오라고 한 날 그 과제물을 제출하고 반성해야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러면서 그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인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 문자, 동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까 약간 언급했는데요. 좀 깁니다. 초성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시옷, 이응, 비읍, 시옷, 티읕, 큐. 사이버 스토킹. 오케이, 정답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범죄가 여러분 이것도 범죄로 해서 1,000만 원 이하의 처벌, 1년 이하의 처벌이 주어질 수 있는 중형 범죄인데요. 요즘에 아까 우리가 뭐 연예인을 좋아요라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이버 세상에서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사이버 스토킹을 하는 친구들이 좀 보이기도 해요. 최근의 뉴스에서는 일본의 한 연예인이 셀카를 찍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확대해서 셀카 눈동자에 비춰진 그 주변 환경을 GPS로 검색을 해서 사이버 스토킹의 범죄로 신고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사이버 폭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로 채워봅니다. 시옷 비읍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거 욕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사이버 세상에서 사이버 폭력인지 모르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공간을 이렇게 채워보면 어떨까요? 싱그럽고 밝게 상냥하고 부드럽게. 그랬더니 어떤 중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중학교 이래요.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한 번 정도는 표현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또 자주 표현하는 초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명랑하고 친절하게 또는 맑고 착하게 라는 메시지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폭력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선풀을 단다거나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미디어가 편리한 도구입니다. 안 돼, 그만해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